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이제 시작인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계속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지속적으로 관세라는 벽에 부딪혀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2차 보복 관세까지 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10일부터 10에서 15% 관세 부과를 착수하겠다.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의 심화 움직임으로 비트코인이 또다시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오면서 80K를 찍고 다시금 82K에서 3K를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와 욕설까지 치고받으면서 캐나다와 목재, 유제품에 새로운 관세 매기겠다. 또 이틀 만에 지금 말을 바꾸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계속 시전을 하고 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관세라는 벽을 허물고 상단으로 다시 강세 추세,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려면 트럼프가 너무 과도한 말바꾸기나 미치광이 전략을 조금 자제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분위기는 어떻냐? 상대방이 보복하면 우리 더 세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면서 트럼프는 증시나 경기 침체돼도 본인은 관세 강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3월달, 4월달은 관세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되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완강하고 강력하게 관세로 압박하고 전 세계 시장을 흔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 개미들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의 움직임, 거시경제와 매크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뭐 따라가냐? 미국 증시를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관세의 벽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폭락을 해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나스닥에 비해서는 오늘 약간의 저가 매집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방으로 상승 전환하려면 미증시 S&P 500이나 나스닥이 다시 하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미증시를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증시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살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 비트코인의 핵심 자산군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나스닥과 S&P 500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관세가 봉합이 되고 조금 완화되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미증시가 회복돼야 비트코인도 큰 상승 추세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어쨌든 지금 관세적인 부분은 시장의 악재로 계속 작용하지만 이면에 또 숨어있는 잠정적 호재는 뭡니까? 트럼프가 이제 곧 10일부터 열리는 사우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서명할 거다. 그리고 우크라가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조건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살짝 위기로 빠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타결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이 부분이 타결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관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안정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관세로 인해서 투자 시장은 흔들리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원했던 거 뭡니까? 본인은 10년물 국채 금리 낮출 것이고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를 잘 타주면서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엄청나게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피를 흘리고 크립토 시장도 흔들리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 10년물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어쨌든 큰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관세 등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응 방식 조정할 거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강력했던 미국의 고용시장 또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우려했던 고용시장까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인플레이션. 현재 지금 10년물과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쟁이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쪽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3번의 금리 인하로 지금 컨센서스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컸는데 현재 트럼프의 미치광이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너무나 강력했던 미국의 고용 시장까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런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안정화시킨과 동시에 시장의 경기 침체 분위기를 야기해서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제롬 파월로 하여금 미국의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시장은 호재와 악재들이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크립토 개별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나쁠 게 없다. 이번 크립토 서밋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뿐이지, 실제로 서밋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이제 시작인 거다. 매입 계획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갈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간 관련 의회와 지금 협력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트럼프에게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에 대한 의회와의 협력도 요청하고, 지금 백악관과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가 합작으로 앞으로 어떻게 비축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 행정부의 놀라운 실행과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역사적 순간이다, 이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해줬고, 앞으로 미국이 선택한 이상 G20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결국 미국의 리더십을 따를 거다. 결국에 G20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너도 나도 비축할 거라는 것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텍사스는 지금 상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됐고 이제는 주정부 차원에서 주지사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지사가 승인을 땅땅땅 해준다라고 하면 미국 최초의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될 것이고, 그것이 트리거가 되면 나머지 지금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시한 다른 주정부들도 가속화돼서 빠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숨어있는 본질,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사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를 지금 이렇게나 많이 줄줄이 소세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2월달, 3월달에 이렇게 많은 소송들이 기각되고 SEC가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지 못하느냐, 관세라는 벽에 부딪힌 거다. 이 관세만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면 아래에서는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의 크립토 거래소인 제미니도 미국의 IPO 신청을 하면서 정식으로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제미니에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미국에서 신규 상장을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SEC 조사가 잘 소송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미니를 포함해서 새로운 크립토 플레이어들, 핵심 기업들이 나스닥이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움직임도 분명히 올해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감독처 OCC는 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전통 은행들이 규제 부담이 다소 완화된 환경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초대형 월가의 은행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탁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지금 생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가상자산 규제 단속 딱 중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통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이번 서밋에서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강력한 리더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국이 꼭 지켜야 되는 거 뭡니까? 흔들리고 있는 달러 패권이다. 이 달러 패권을 뒷받침해주고 지배적인 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 상무장관이 지금 큰 판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가장 높으신 분들, 의사결정자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단기적인 출렁임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서도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금융 언론 중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즈 또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면서 페이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초대형 전통 금융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 진입한다. 이대로 시즌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장이 앞으로 더 확장되고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통해서 이들이 더 큰 파이를 먹으려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도 아는 겁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조정 끝이고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대적인 의견들,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를 하고 언제나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최근 다시 폼이 올라온 아서 헤이즈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78K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테스트 실패하면 75K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지금 보고 있는 최종 마지노선은 70K에서 75K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서 헤이즈도 틀릴 수 있지만 이번 시장만큼은 헤이즈가 70K를 보러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고 실제 비트코인이 70K까지 조정을 받은 만큼 아서 헤이즈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좀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 이번 조정에서 채굴자들이 90K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다 던지면서 비트코인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때 2월 말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출렁거리곤 있지만 채굴자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 왜 축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가 최근 조정에 따라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금 지난주부터는 고개를 들면서 축적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장기 홀더의 포지션 변화를 보면 언제나 장기 홀더들은 이런 식으로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최저점 조정 좋은 바이더딥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최고점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나가고 여기서 추가적인 기간 조정과 흔들기는 있더라도 다시금 장기 홀더들이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뜻. 조만간 머지않아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손익도 체크해보면 언제나 시장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현 손익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실현 손익이 완전히 줄어든다. 지금 자리도 실현 손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실현 손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났던 8월달 수준만큼 실현 손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개미들도 털린 만큼 털렸고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매집 구간에 다시 위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더욱더 개미들 피를 말리게 하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바로 직전 저점인 78K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이런 휩소의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저는 이 구간은 정말 매력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및 알트 추가 매집을 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조정을 받았을 때 1차적인 매수를 했고 또다시 DCA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을 진행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상승으로 반전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상단으로 돌파해주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보라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또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만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것도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78K를 깨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마지노선은 대략적으로 70
75K 구간 정도, 아서이주도 말한 75K 구간 정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관세의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이슈들도 체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수익 중인 공급 비율은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지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기 조정이었던 지난 8월, 9월, 10월 정도 수준까지 수익 중인 공급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70%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도망칠 때보다는 용기를 내는 게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 파괴 일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사이클 고점에서는 익스트림 밸류나 혹은 하이 밸류에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바닥 구간에서는 로우 밸류에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과거 상승장 속에 좋은 눌림목 수준으로 로우 밸류 초록색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팩트, 미국의 백악관이 직접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거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의 백악관을 크립토 시장이 등에 업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고 비트코인의 전 세계 지금 채택은 해봐야 3%에 불과하다. 과거 인터넷이 이 정도 채택률이었다라고 하면은 1990년, 소셜미디어 2005년, 그리고 온라인 금융이 1996년 이 정도 채택을 이루었는데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금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고 채택을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해봐야 비트코인은 큰 프레임으로 볼 때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 아직 3%에 불과하고 과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뱅킹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계점을 넘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호물선 상승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대중 채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절대 늦지 않았고 빠르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단기적으로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살아나서 회복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시장인 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버텨내셔서 꼭 살아남으시는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